1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니까 광명 쪽 위주로 오늘 경매 물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아요.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아파트만 볼게요. 아파트만도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직동이 아까 광명역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광명역 푸르지오. 여기가 제일 새 거죠, 광명에서. 이 안에서는 제일 아래쪽이지 않을까. 1004호네요. 호수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금 길도 좀 건너가야 되고, 요 안에서는 입지가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아브뉴 프랑도 있고 그렇죠. 서밋 플레이스가 호반건설에서 만든 아브뉴 프랑 있는 데는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밋 플레이스. 광교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는 서밋 플레이스, 아브뉴 프랑. 뭐 여기 보면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 엄청 많고 그냥 이렇게 다 높은 빌딩에다가 깨끗하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이지 않을까. 근데 뭐 애들 학원 보내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학원은 좀 임대료가 저렴해야 되는데 여기 임대료가 저렴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여기 오피스텔들이랑 그렇게 돼 있는,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엄청 크죠? 여긴 다 상업지역이라서 되게 다 높아요. 거기에 있는 요것입니다. 광명역 푸르지오. 푸르지오 서밋은 아니고 그냥 푸르지오인 것 같아요. 생긴 거를 외관을 한번 보시죠. 요건 것 같아요. 높이가 엄청 높진 않네요. 한 30층 되려나요? 층 한번 볼게요. 이게 확대하면 보이거든요. 27층, 32층, 30층 정도 되죠. 이거 좀 높네. 이쪽에는 42층.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42층짜리. 그럼 이쪽에서 봐야지. 여긴 높네요. 그쵸? 이렇게 높은 데는 랜드마크가 되는데 여기는 랜드마크가 되게 어려운 게 다 너무 높아가지고 다 같이 높아가지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요런 동네다. 되게 좋죠?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좋은 게 가격에 다 반영이 되겠죠. 보면은 1004호 라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102동 1004호. 102동은 여기가 102동이네요 아까 높은 빌딩이 이쪽 아닌가? 그쵸? 42층짜리. 제일 높은 데 있는 데네요. 42층에 10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기는 42평이네. 주상복합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주상복합 맞네요. 주상복합. 장단점이 있죠, 주상복합. 그래도 최근에 지은 주상복합들은 옛날 거보다는 확실히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아파트 따라서도 좀 많이 지은 것 같고, 구조나 이런 것 좀 보겠습니다. 되게 좋네. 약간 요즘에 주상복합은 뭐랄까 판상형 같이 많이 지어요.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냥 아파트 같지 않습니까? 포베이잖아요, 포베이. 포베이에다가 침실 4개에다가 이렇게 마통풍 구조에다가 거실하고 주방 뭐 엄청 크고 되게 좋죠. 여기 화장실 2개 있고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이게 한 43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구조랑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었네요. 경매 물건 나온 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실거래가는 2월달이니까 뭐 실거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세대수가 많진 않을 겁니다. 대형 평수가. 이게 110세대거든요. 전체가 640세대 중에 110세대니까 대형은, 중대형은, 그리고 거래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쵸? 거래가 잘 되는 곳은 아니니까 21년에는 14억도 찍었지만 지금은 거래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1억대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는 9억 2,400만 원이니까 이걸 만약에 9억대 받을 수 있으면 이거 정말 너무 가격 좋죠. 9억대는 제 생각엔 좀 힘들 것 같고 한 11억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 또 광명이 인기가 많으니까. 물론 광명이 지금 분양되고 있고 막 그런 데는 아까 광명 사거리역 있는 7호선 라인이긴 하거든요. 여긴 KTX라서 KTX 라인보다는 철도교통만 생각했을 때는 7호선 쪽이 확실히 좋긴 하죠. 그러니까 요게 가격이 그래 저렴하고 구조 좋고 평수 크니까 그런 데에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 아파트죠. 17년 아파트니까 뭐 한 6년밖에 안 된 애기한 아주 좋은 아파트고요. 방 4개, 욕실 2개. 아까 구조 보셨지만 구조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나오면 권리적으로 하자도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전세는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한 6억 3천.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제 생각에는 한 11억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가격에 받는다고 치면은 전세는
한 6억 3천? 지금 약간 오르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8층이었긴 한데, 그러니까 한 6.3억 정도에 놓으면은 한 3.7억, 한 총 한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평수가 있어가지고 평수가 크면은 투자금이 당연히 많이 들잖아요. 한 4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대형 평수고 광명역 주변이니까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초등학교, 빛가운 초등학교라고 가까이에 있죠. 이 정도면 여기가 작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면 뭐 그래도 애들 건널 때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광명 푸르지오 이쪽이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한번 건너야 되겠고, 뭐 길이 너무 험한 정도는 아니고 뭐 쌩쌩 달리는 길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건너가지고 가면은 학교까지 뭐 한 5분 걸리려나? 3분? 네, 하여튼 금방 갑니다. 가까워요. 네, 또 102동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102동에서 출발해서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면 한 3분. 아, 엄청 가깝네. 근데 요거를 생략했으니까 어쨌든 초품화는 아니지만 4차선 도로 하나만 길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요렇게 상가주택들 많은 데에는 뭐 먹을 데도 많거든요. 보시면 뭐 이렇게 1층들이 다 상가잖아요. 그쵸? 식당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체로 또 주상복합이니까 상가가 부족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광명역 푸르지오였습니다. 최저가는 9억 2,400에 나왔고 대략 한 낙찰 예상가는 11억 안팎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역 센트럴 자이, 아마 아까 거기보다는 입지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층도 33층이네요. 아, 33층. 요즘에 사람들이 대부분 고층 좋아하잖아요. 그쵸? 40층 건물에 33층. 아, 좋지 않습니까? 18년식,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됐고,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증공사에서 이미 임차인분이 돈을 받아서 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 명도 이슈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건 되게 좋죠. 이미 나갔으니까. 네, 나가고서 경매에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네, 4억 2천만 원. 그러니까 2020년인데 5월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쵸? 대항력 있고 뭐 배당 다 받아가니까 권리적으로 이슈는 없고요. 그냥 이게 마음에 들면 원하는 가격 쓰시면 됩니다. 경매라고 다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전혀 그런데 해당이 안 되니까 가격이 조금 착하진 않네요. 그쵸? 5구인데 25평형인데 7억. 아무래도 여기가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광명역 푸르지오보다는 조금 더 좋으니까 평수가 작지만 가격이 이 정도는 되네요. 네, 여기 상가들도 많고 뭐 주상복합인 것 같아요. 1000세대, 아까보다 세대 수도 더 많죠. 네, 광명역 푸르지오보다 세대 수도 더 많고 센트럴 자이 브랜드를 보통은 더 좋아하니까 평수가 제일 작은 건가? 지금 없네요. 네, 5구 평형은 현재 뭐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요거면 좀 구조가 애매하고 요거면 포베이니까 구조가 좋으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옥션은 좋은 게 구조를 항상 넣어주더라고요. 네, 포베이, 그래, 좋네요. 네, A타입인 것 같아요. 네, 59 A타입 괜찮죠? 네, 포베이에다가 아까 본 그겁니다. 뭐 거실이랑 뭐 부엌이랑 마통풍 구조에, 마통풍은 아닌가? 45 라인, 마통풍 구조 맞겠네요. 요렇게 마통풍인 것 같아요. 3345입니다. 네, 여기가 나왔고요. 뭐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네, 센트럴 자이. 제 눈엔 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새 아파트에. 가격을 알기가 되게 좀 힘드네요. 뭐 거래가 없으니까. 뭐 매물이 아예 없어요. 네, 실거래가, 다른 평수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냥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옥션원 자체에서 링크되는 게 좀 있으니까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거래가 3분근이 하나 됐네요. 최근에 9월달에 따끈따끈한, 네, 거래 건수가 있네요. 9층이니까 33층이 더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9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3층이 층이 더 좋고 하니까, 네, 9억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이 현재 최저가가 7억이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한 8억 정도에 받으면 한 1억 정도 싸게 사는 셈이죠. 네, 요 정도 8억대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억 몇천만 원,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7억 7백만 원에 나왔는데 8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345. 동호수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진들도 좀 볼게요. 아까 평면은 봤는데 권리적으로 하자는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전혀 없고요. 네, 동네 분위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죠. 네,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뭐 물건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8억대에 받으면 좋지 않을까. 네, 광명역 센트럴 자이, 네, 33층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제 오늘 일단 예고로 하안동 물건들, 여기 하안동 110동, 하안동 107동, 하안동 704동, 하안주공 905동, 네, 뭐 많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것도 하안동, 네, 철산동, 소화동, 하안동 진짜 많죠. 네, 하안동에 경매 물건이 엄청 많아요. 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는데 저는 소개해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예상 낙찰가는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믿지는 마세요. 네, 그냥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결과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10동 1508호네요. 일단 15층인 건 좋고 탑층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탑층을 좋아하는데 구축이잖아요. 벌써 89년식이니까. 네, 34살 된 아파트가 탑층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냉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탑층을 좋아하긴 하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이거 좀 착하다고 말하기는 뭐한 게 3억 7천인데 이것만 보면은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평수를 보세요. 13평도 안 되죠. 12평밖에 안 되는 좀 작은 아파트예요. 방은 2개 있을 것 같은데. 방 2개는 있네요. 여기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뭐 요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네, 그냥 화안동 쪽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실거주 하기에는 솔직히 좀 빡세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복도식에다가 이런 좀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반영을 다 하는 거겠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가성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가성비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직주근접은 되는 거니까. 하안주공 1단지. 1단지는 또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더 좋은 거는 사실 12단지 쪽이 여러모로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안주공 1단지고요. 네, 41.3제곱미터. 네이버 매물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것 같은데 41.3? 아니네요. 조금 큰 거네요. 그래도 네, 제일 작은 건 아닙니다. 요거예요. 매매 가격은 한 4억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3억 7천. 네, 탑층이나 2층이나 가격은 좀 비슷비슷할 것 같고 네, 구조도 이게 더 예쁘게 나오네요. 요런 구조입니다. 방 2개. 그래도 뭐 원룸형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이건 원룸인가? 그래도 방 2개는 다 들어가 있네요. 요런 구조. 발코니도 좀 있고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가 조금 제일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침실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뭐 요런 구조입니다. 매매가는 제일 싼 게 3억 7천만 원이고요. 네, 전세가는 한 1억 5천 정도. 그러면 한 2억 정도 네, 갭이 들어가겠죠. 예, 갭은 한 2억 정도 된다. 9월달에 2억 7천만 원 거래했네요. 이건 시세라고 보기에는 좀 현저히 많이 차이 나서 뭐 특수거래죠. 뭐 아는 사람하고 좀 싸게 거래했거나 아니면 뭐 소득세 좀 줄이려고 뭐 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지만 이걸 시세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3억 5천? 싸게 된 게 한 3억 5천 정도 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3억 6천 9백이니까 3억 7천이죠. 이건 시세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유찰이 한 번 더 될 수도 있고 들어와봤자 뭐 한 명이거나 2명 정도 최저가 근처에서 낙찰될 수도 있는데 유찰될 가능성이 제 눈에는 네,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권리 분석은 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뭐 이렇게 나오면은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유찰돼야 되지 않을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찰되면은 대략 한 1억이 빠지니까 2억 7천이 최저가 되거든요. 3억 초중반대에서 낙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5층이니까 한 3억 5천 이하로 되면 네, 아주 좋은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정도에 받아가지고 2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전세 얼마였죠 아까? 이제 한 1억 7천? 2억에도 잘하면 놓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좀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1억 7천에 수리 안 하고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수리를 뭐 한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싸게 최대한 싸게 어떻게든 해서 수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싱크대랑 화장실, 도배 벽지 뭐 이렇게 그 정도 하고 장판, 도배 장판 그 정도 해서 2억에 이렇게 전세를 놓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전세도 더 잘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오래 가져가야 되잖아요. 재건축이 빨리 될 곳은 아니니까. 지금 안전진단 단계거든요.
안전진단 되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구역 지정만 돼도 가격이 또 오르고요. 또 조합이 설립되면 이러면 또 가격이 오르고요. 조사관 기억하시죠? 뭐 사업시행 인가나고 관리처분 인가나고 요거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갈 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서 20년 후에 재건축 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역 지정이 언제 될지,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뭐 한 2년, 3년 혹은 5년 뭐 요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라는 아니니까 네, 그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한주공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20년을 갖고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 네, 그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한동 너무 많으니까 네, 다른 거는 이제 조금 짧게 할게요. 같은 평수거든요. 아, 이게 요게 이제 좀 현실적이네. 개시 결정이 2013년 좀 하락장 이후에 나와서 감정가가 좀 싸게 잡혀서 그래요. 감정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유동적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감정가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곤란합니다. 실제 가격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 가서 일단 1차 조사하고 현장에서 조사하셔야 돼요. 꼭. 전세가 얼마에 나가고 있는지, 매매가 얼마인지 꼭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건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요거는 인기가 이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가 실거래가고 호가 매물도 한 3억 7천이 최저가였죠. 2층, 7층이니까 거기보다 층도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2억 7천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아지겠죠. 요거를 3억 5천 이하로 받을 수 있으면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리 간단하게 해가지고 2억에 전세 놓으면 세팅이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요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진 다 아까 그 물건이랑 동일하니까 이것도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뭐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랑 구조랑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친근하죠? 방금 전에 본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하한주공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네는 1단지고 여긴 단지가 틀려져요. 여긴 7단지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요. 5억대까지. 실제 5억인지 아니면 뭐 반영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2022년 12월인 걸 봐서는 감정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17평, 실평수 17평, 거의 5구죠. 이러면 방은 한 두세 개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이 하나일 것 같아요. 옛날 거라서. 요즘엔 이 정도 되면 화장실 두 개 넣어주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가지고 화장실이 두 개면 더 좋았는데 아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7단지. 아까 12단지가 제 눈엔 제일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7단지도 네,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도 괜찮은 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또 막상 독산역 가려면 한 3분에서 5분쯤 더 걸리니까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한주공 12단지보다는 네, 저렴한 게 맞죠. 네, 그게 당연한 것 같고 58, 네, 요거 맞는 것 같아요. 매매가로 제일 저렴한 게 한 5억 500만원. 이건 근데 1층이니까 1층 아닌 건 뭐 없나? 15층이요. 탑층이니까 탑층하고 1층만 있네요. 네, 구조는 뭐 알 수 있으니까 구조는 요런 구조다. 아까 그거보단 확실히 좀 넓죠. 아까는 그냥 1열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2열, 그쵸? 네, 거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네, 침실 2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요맘때 아파트 치고 뭐 그냥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거주 할 때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거래가는 한 5억 초반대 정도 되네요. 이건 좀 그래도 수리가 된 집이었나? 1층이라서 그런가? 네. 한 5억 2,800, 한 5억 2천 정도를 시세로 보면 뭐 적당하겠죠. 5억 2천 정도. 크기가 약간 큰 편이라서 네, 아까 봤던 것들보다는 1단지 물건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뭐 이게 너무 신건이잖아요. 10월 5일 한참 남았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데이터가 없어서 권리 분석은 불가하고요. 네, 권리 분석은 나중에 매각 명세서 나오면 다음에 한번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10월 달이니까 그 전에 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한 2억 5,500만원. 그럼 돈이 꽤 드네요. 그쵸? 거의 3억 가까이 드니까 그런 건 좀 애매하지 않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돈이 많이 묶여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소형 평수는 1억 5천만 원 드는데 여기에 뭐 좀 큰 걸 사갖고 3억이 들었다. 그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3억이란 돈이 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는 좀 가볍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면 작은 게 낫지 않나. 실거주 목적이면 좀 큰 게 훨씬 낫겠고, 당연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다. 나중에 나는 재건축이 되는 그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작은 것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공 1단지 아까 대지 지분을 좀 안 봐드렸는데, 보시면 대지 지분이 대략 요 동네에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150에서 한 180% 정도. 그러니까 뭐 용적률을 재건축하면서 뭐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면은 뭐 가능하긴 하는데 원체 좀 작아요. 네,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도 대지권이 세대당 한 15평, 14평 이 정도 되면은 손쉽게 되는데, 대지지분 절대 대지지분 자체가 좀 작아가지고 그런 면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다음 9단지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임차인 없어요.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층은 13층, 15층 중에 13층이니까 로얄층이죠. 방 2개. 다 구조도 비슷비슷합니다. 17평, 조금 더 큰 거고, 아까 7단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두 줄로 돼 있는 요런 구조. 물론 같은 단지는 아닌데 그냥 평수가 비슷하니까 구조도 비슷한 겁니다. 시세만 좀 잘 파악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9단지고요. 그래도 여기는 좋은 게 초품화죠.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고, 철산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진성고랑 철산중 뭐 이런 데 갈 것 같아요. 진성고가 공부 좀 잘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들었는데 가격도 비슷하네요. 아까 그거랑. 그쵸? 7단지랑 9단지랑은 가격도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도 매매가도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든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싸게 살 수 있다면 이야기가 좀 틀려지죠. 이게 뭐 5억 초반대, 한 5억 3천 정도가 시세라고 치면, 이거를 만약에 뭐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4억 5천에 받았다, 뭐 그럼 이야기가 좀 틀려지죠. 한 2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대지 지분도 얘가 훨씬 많은데, 얘는 잘하면 뭐 5구는 확실히 받고, 지가 지금 현재 5구니까 84도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를 한 2억 5천에 놓으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가격만 좀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니까 얼마에 낙찰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매각 명세서 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깨끗한 물건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같은 날 하는 것 같아요. 10월 5일. 날짜는 아주 많이 남았다. 천천히 조사해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동 영화아파트. 이거는 좀 쎄하죠? 왠지 되게 단지가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되게 작은 단지일 것 같은데, 이름이 좀 영화아파트 뭐 이런 거니까. 그쵸? 좀 작아서 이거는 좀 투자하면 좀 고생할 수 있어요.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여기가 아까 그 아브뉴 프랑 있는 거기입니다. 근데 이건 지분이잖아요. 그쵸? 지분은 그냥 패스하세요. 요즘 같은 때 지분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좋은 거 위주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했으니까. 철산주공 13단지. 어우, 거기다 대형 평수네. 이거 보세요. 막 대지 지분도 엄청나죠? 22평.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단지, 13단지가 입지는 가장 좋은데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될 때까지는. 추진 중이긴 한데 지금 단계를 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13단지. 13단지는 지금 재건축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와, 진짜 이렇게 되면 대박인데요? 최근 아니죠. 한 달 정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네요. 종상향되고 용적률을 320%로 높이면, 이러면, 하안동도 다 되죠. 6천 가구 늘어나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희소식인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늘 투자는 조심해야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되면 좋겠네요. 근데 희망회로일 수 있으니까 좀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통과만 됐나?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는 안전진단 통과.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 지정도 돼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도 돼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미 좀 높다. 왜냐면 살기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철산역도 가깝고 그냥 여러모로 대단지에다가 평당가도 아까 되게 비쌌잖아요. 그죠? 대형 평수입니다. 거기다가 실평수가 36평. 이 정도면 한 4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양 평수로는 한 43, 4평? 10억. 와, 최저가가 10억. 거래 가격도 이 근처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억이면 좀 싼 것 같아요. 한 15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대형이라서. 네, 제일 큰 거네요. 네, 대략 한 14억 정도. 매물도 뭐 많진 않아요. 3월 달에 12억 거래가 있었는데 뭐 요즘 거래가 없습니다. 중대형 거래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174대대. 세대수도 대형이라 많지 않고 2460세대. 와, 진짜 대단지죠. 이거 재건축되면 이 동네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초품하지 않습니까? 광성초등학교 뭐 여기 있고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같고, 네, 임차인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제 생각에 한 12억 선에 되면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거는 중대형은 거래도 잘 안 되지만 입찰도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호가가 14억인데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이니까 한 12억 정도에 받으면 잘 받은 거긴 한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또 재건축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억에 받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여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되긴 될 것 같아요. 유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였어요. 나중에 재건축되면 여기가 대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소화동 쪽. 상대적으로 신축인 동네인데 여기는 엄청 오래됐죠. 91년. 여기는 좀 옛날부터 있던 동네 같아요. 같은 소화동이긴 한데 여기 단지도 좀 작고 150세대. 이건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투자 가치는 좀 애매하다. 제가 말씀드린 소화동은 요쪽 소화동 이야기 한 거거든요. 여기는 조금 단지도 조금 작은 단지들밖에 없으니까 투자 가치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 네, 저는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안주공 여긴 10단지 10단지고 여기도 작은 거네요.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네, 시세 파악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인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55. 매매 가격이 한 4억 정도. 근데 1층이니까 한 4억 2천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시세는 구조가 특이하네. 최근에 3억 5천에도 되긴 했는데 뭐 이건 1층이고 물건이 현재 있진 않아서 한 시세는 한 4억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저가가 2억 9,400만 원이니까 인기가 많겠죠. 이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찰이 최소한 한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20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인기가 많아요. 절대 싸게 안 될 것 같아. 3억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4억 넘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너무 싸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아, 1층이구나. 아, 이거 못 봤네요. 1층이면 3억대 가능성 있죠. 네, 한 3.5억? 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층이니까 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1층을 좋아하면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놓기도 좀 쉽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안동 주공아파트 1207호네요. 층도 괜찮죠. 여기가 8단지입니다. 네, 8단지, 네, 12층 7호예요. 8단지입니다. 네, 8단지고 12단지는 여기고, 네, 여기보다는 입지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럼 뭐 저렴해야죠. 근데 가격 차이 많이 안 나요. 여기 다 고만고만합니다. 평수가 더 커지면 비싸지는 거지. 네, 제일 작은 거네요. 4억 2천만 원. 가격 다 고만고만하죠. 크기도 다 고만고만하고 구조도 다 고만고만하고, 아까 위아래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깐 행으로 있었는데 지금 열로 있을 뿐이고 구조도 비슷비슷합니다. 네, 방도 그 두 개 비슷하고 뭐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전세가도 다 비슷합니다. 뭐 한 2억 안팎 정도. 3억 7,700만 원에 나와서 가격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호가나 실거래가는 한 4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3억 5천? 네, 요 정도 받으면 땡큐인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한 4억 정도? 네, 요 정도는 써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주공아파트 8단지, 네, 1207호였습니다. 네. 네, 뭐 얼마에 될진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 가격대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네. 하안동 쪽이 보통 한 아파트 가격이 3억대 4억대 정도 되니까, 네, 전세를 한 2억 정도에 놓으면은 1억대에 투자가 가능한, 네, 그런 물건이니까 좀 길게 보시고 하셔야 돼요. 네, 짧게 보고 하면은 좀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이 오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경매로 싸게 사면 그래 조금 떨어져도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기를 치시면 이게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토지 생기초 5기 선착순 모집 뭐 이런 글이 있는데, 토지 수업을 듣기 원하시면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토지 수업을 작년에 12월에 모집하고 9개월 만에 토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좀 있고,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기당하는 게 상가 사기랑 토지 사기 뭐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당하세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사실 사기 잘못 당하면 돈을 많이 잃게 되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사기 당하진 않거든요, 사실. 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가 정말 돈을 좀 잘 벌어다 주는데,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 투자로 돈 버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는 당연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나면 토지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지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재개발도 토지를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 기타 뭐 용도 지역 이런 걸 좀 배우면 되니까 사실 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한 수업할 때마다 2번 정도 오프라인 인장 수업을 가는데, 이번에는 평택이랑 용인 쪽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평택도 되게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쪽인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적도를 눌러보시면 이게 막 알록달록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쪽이 앞으로 평택을 이끌어갈 거예요. 여기 뭐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긴 잘 아니까 평택 고덕입니다. 브레인시티가 있고 최근에 발표가 됐죠. 지제역에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이쪽에는 세교 쪽 이렇게 뭐 도시계획이 엄청 많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렴한데 앞으로 개발에 의해서 비싸지는 곳, 이런 곳이 뭐 부동산 투자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제일 먼저 토지 지가가 오르니까 이런 지역에 토지 투자, 뭐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 뭐 그리고 이런 데는 특히나 상가주택 같은 것도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필지 분양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땅들을 분양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로드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는 이렇게 땅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분양을 해서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분양은 한 평당 한 4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1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출이 뭐 한 70% 정도 나왔었으니까 레버리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요런 투자도 가장 쉬운 토지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인 쪽에 앞으로 좀 발전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이쪽에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뉴스에선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300조 공장이 들어온다, 남사읍과 이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00조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이 투자가 된다, 뭐 이런 거 뉴스에선 되게 많이 보셨는데, 그 바로 동탄에서 가깝잖아요, 되게. 그래서 동탄이 반사이익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 뭐 남사 이동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어떻게 발전이 될지 실제로 한번 가보면 좋잖아요. 여기도 같이 답사를 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산면 쪽, 요쪽에도 이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여기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요쪽에는 삼성전자랑 소부장 기업들, 소재, 장비, 부품,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처인구예요. 용인시 처인구인데, 처인구에 앞으로 이들이 지방세를 뭐 몇천억씩 내면, 이렇게 완전히 다 완공되면 뭐 1년에 거의 1조씩
지방세를 낼 것 같거든요. 그걸 다 합하면 처인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 좀 답사도 다녀오고 좀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주요 지역이랑 근데 뭐 어차피 다 모든 건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네, 경기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다른 지역들 토지 투자 공부할 때도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